주역 참동계를 이야기해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주역 참동계라는 책은 1940년과 50년 사이에 서양의 과학사 또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주목을 받으면서 논쟁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쨌든 알키미라는 것, 연단술이라는 것이 불로 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금을 인위적으로 재련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알키미가 케미칼로 나중에 이렇게 전환될 때 두 개가 결합하는데, 그 결합할 때 서양 안에서도 알키미는 존재했고, 이 서양에 있는 알키미의 유래가 무엇이냐를 따지다가 이 알키미에 관련된 그 학자들의 합의가 이건 중국에서 기원했다. 중국에서 특히 주역 참동계라는 책이 원류다라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주역 참동계의 그 알키미 논리가 또는 화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뭐라 그럴까, 굉장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들을 다 학자들이 합의하고, 이러한 수준은 아무리 생각해도 8세기나 9세기나 돼야만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가 합의돼요. 그래서 8, 9세기에 이제 이게 이 서양으로 전파되었는데, 이것들이 이 참동계 그러려면 참동계의 논리에 따라서 보자면 이거는 적어도 8세기, 9세기, 10세기 이 정도 돼야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또 주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중국의 과학사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은 10세기 이전에 만들어질 수 없다, 적어도 8, 9세기나 10세기 그 사이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책이 8세기, 9세기라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당나라 후기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8세기, 9세기 또는 10세기 이렇게 가면 10세기까지 가면 송나라까지 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원래 이 책은 후한시대 때 성립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주장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성립 시기를 원래 쓰여진 대로 후한시대에 성립되었다라는 것들을 논증하는 학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맥래창, 왕명, 소한명 등인데, 맥래창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그 화학사 하는 사람이에요. 화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화학사를 쓰면서 참동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 방향을 전환해요. 그래서 맥래창이나 왕명이나 소한명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동계와 한대 역학, 한대 상수학의 관련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내용적인 연관성, 내용적인 일관성을 좀 따져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에서 역학사를 얘기할 때 한나라 시대 역학을 한역 또는 상수역이라고 특정해서 불러요. 한역, 상수역이라는 명칭은 다른 왕조 시대의 명칭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령 선진시대 역학, 송명대 역학, 명청대 역학,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서 역학사를 쓰는데, 희한하게도 한나라만 한역 또는 상수역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그러면 한나라 시대 때 역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역학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면서 한나라 시대만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 볼 것이냐라고 이제
역학사, 역학철학사를 쓴 사람들은 첫 번째 낙갑설이에요. 두 번째 십이소식설이고, 세 번째 육허설이고, 네 번째 계기설이에요. 이러한 특징들을 한나라 역학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한나라 역학이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낙갑이나 십이소식이나 육허나 계기설을 만들려고 하려면 역학은 점술책인데 이 점술책에 키론을 도입해야 돼요. 키론을 도입한다는 것은 음양론과 오행론을 도입한다는 뜻이고요. 음양론과 오행론을 도입하면 이 세계를 구조화하고 그 구조된 것 안에 기의 변화를 괴상이나 효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낙갑을 들였다는 것은 역법과 역학이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역 또는 상수역이라고 할 때는 세계를 구조화하고 구조된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패턴화하는 논리를 한나라 역학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만든 것 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음양론, 오행론, 낙갑설, 키론, 괴기설, 십이소식설 등등 구체화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큰 틀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유, 낙갑이나 십이소식설이나 육허설이나 계기설이 그대로 주역참동계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것을 재해석하거나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내고 있다. 근데 위진시대에 왕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상수역 또는 한역이라는 것들을 일소해버립니다. 의리역으로 완전히 타도해서 제거해버리죠. 그러면 위진시대, 한나라가 끝나고 나서 위진시대에서부터 송나라 시대까지는 상수역이라고 할 만한 게 중국 주역 철학사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러다가 송대가 되면 도교 계열의 몇 가지 책들, 역학가가 있는 책들과 또 도교 계열에 있어 수련 이론과 이런 것들이 송대 이학자들의 눈에 띄면서 그들이 도서역이라는 걸 만들죠. 여기서 도서역이라는 것은 하도 낙서의 도와 서를 줄여서 도서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대 상수 역학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다시 또 주역 참동계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까지 얘기를 하지만 정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대의 역학, 그러니까 상수역이라는 요소를 주역 참동계는 고스란히 개선하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역학사나 또는 드러난 역사 안에서 주역 참동계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송대에 와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면 왕필에 의해서 상수역학이 다 청소가 되고 상수역을 말하는 그 학자들이 한나라 이후 송나라까지 텅 비어 있는데 이 책이 송나라에 갑자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논리죠. 그 다음에 맥래창은 한대 여귀들과 참동계 연관성을 검토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동계 상권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위후와 그 내용이 중첩된다. 여기서 위후라고 썼는데 후라는 말은 1년 24절기를 역법 체계로 이해하는 게 위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키론을 역법의 논리를 키론으로 해석하면서 역학과 결합시켜내는 게 위후예요. 그 다음에 중권 41장에서 61장의 내용은 역위의 내용에 가져왔다라고 말해요. 자, 다시 역위라는 것은 한나라 시대 때 추역을 가지고 음양, 오행, 제이설로
해석해낸 게 역위예요. 여러분 제가 그 쓴 책 추역의 탄생에서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역 안에는 오행이라는 말이 없다. 역의 경문에는 기라는 말도 없다. 역전에 와서야 이름, 일양, 위지, 도라는 음양이 나타나고 오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역위, 한나라 시대 역위에는 기론의 체계가 나타나죠. 태역이라는 것부터 태소까지 단계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기의 변화 단계가 나타나고 태소가 되면 지리, 최초의 바탕이 만들어지니까 이 바탕이 만들어지고 천지가 만들어지고 천지로부터 음양 개념이 탄생하고 음양으로부터 오행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역위에 그 우주 발생 구조론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인데 중권 41장에서 61장까지는 역위의 내용이 있다. 따라서 맥매창은 내용적으로 주역 참동계는 한대 사유, 한대의 역학적 사유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나라 시대 때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후한 시대의 책이다. 그 다음에 소한명은 참동계는 서한과 동한말의 상수학을 계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특하고 창조성을 갖추어냈다. 특히 화우론과 월체 낙합설은 참동계가 한대 상수학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화우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엌을 만들고 불 때는 아궁이를 만들고 그 아궁이 위에 솥을 넣고 솥을 올리고 그 솥 안에 약물을 불사약이든 금을 만드는 약이든 약물을 넣고 이 불을 떼는데 이 불떼기를 24절기 또는 한 달의 달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불을 세게 뗐다가 껐다가 약하게 뗐다가 하는 규칙 또는 패턴을 만드는 것을 화후론 그래요. 그 다음에 월체 낙갑설인데 월체라는 것은 달의 모양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태양의 반사판이 달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해낼 때 검음에는 빛이 없죠. 그 다음에 초승달이 생겼다가 상현, 반달이 됐다가 만월, 보름달이 됐다가 하연, 달이 이질러졌다가 또 반달이 됐다가 이렇게 됐죠. 달의 모양이. 이걸 월체라고 그래요. 월체에 따라서 납갑이라는 것은 간지를 부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의 달의 변화에 따라서 납갑, 간지를 부여해서 한 달의 달의 운행을 나타내는데 이걸 월체 낙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월체 낙갑을 하기 위해서 전제는 뭐예요? 태양의 운행이죠. 그렇죠? 태양의 운행이 아까도 말했지만 달은 반사판이에요. 반사판이 태양의 반사판이기 때문에 달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죠. 태양의 빛을 봐서 반사하면서 자기 모양을 그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전제는 월체 낙갑설의 전제는 태양의 황도 운행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말은 역위나 맹희나 경방이나 이런 한대의 역학자들이 납갑을 사용할 때, 납갑법을 사용할 때 태양의 황도의 운행에 따른 24절기를 기초로 납갑을 부여하고 거기에 괴상을 부여하고 해서 1년의 기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맹희 경방의 납갑법은 태양의 황도 운행을 기준으로 24절기에 맞춰서 기의 변화를 납갑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맞는 괴상들을 부여했는데 주역 참동에는 그것이 아니라 중심축을 월체의 변화에 두더라. 자, 이해했죠?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점은 참동계가 한대 역학 또는 한대 낙가법을 수용을 하되 기준을 달 중심, 태양 중심에서 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월체 낙가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백호는 역학사의 관점에서 참동계는 한대 역학과 연단술의 결합으로 이를 체계화해내고 한대 역학의 경향을 도교 역학으로 정립하였다. 그래서 참동계는 도교에서 역학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도교와 도교 역학사에 지대한 이책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다시 참동계가 도교 역학의 기준이자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일월위역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월 위역설 해와 해일과 달을 결합하면 역자하고 비슷해지죠. 그럼 해와 달로서 역을 정의했다라는 것은 해와 달이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나요? 뭐 해가 떠서 아침에 떠서 한낮에 뜨겁다가 저녁이 되면 일몰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두워졌다가 또 아침에 해가 뜨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돌아가고 싶으면 옛날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 몇 살쯤 가고 싶어? 이건 왜 뜬금없는 질문이니? 그냥 대답해봐. 6살로 가고 싶어. 왜? 나는 아버지가 어찌 생겼는지 아버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아버지 얼굴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기억 좀 해보려고. 슬프네 이래 아들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텃밭에서 채소를 따다가 나라에 이고 읍내에 팔러 가요. 그럼 나 엄마랑 자다가 아버지는 작은 방에 이제 암으로 쓰러져 있단 말이야.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깨는 거야. 5살, 6살 된 애가. 그래서 이제 마루에 걸터 앉아서 기둥에 이렇게 아버지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아버지 방에 이렇게 앉아서 햇살이 동토하는 것을 뚜렷이 기억해요. 6살, 7살 때, 5살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일찍 일어나셨네. 그래서 내가 내 속엔 자라지 않는 6살, 7살짜리 이모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햇살이 동트는 것을 5, 6살짜리 눈에 각인되니까 아직도 각인돼 있어. 보통은 다 그때 자는데. 근데 엄마랑 자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깬 거지,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햇살이 동트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햇살이 아침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것들을 난 선연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뜨고 중천이 떴다 어두워지는 이 변화, 태양의 변화가 1일 것이고 월체 낙값의 달의 변화는 2겠죠. 그래서 1월 위역이란 말은 변화를 패턴화하거나 체계화하는 것으로서 역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한나라 시대 때 역위에서는 세 가지 역을 얘기하죠. 역은 뭐 간이, 간역, 간이하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변역, 역은 변한다. 역은 불역, 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역에 대한 정의를 역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한단 말이죠.
제시하는데 이러한 역에 대한 정의보다 이렇게 역을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는 역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주역 참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태양력과 태음력을 전제해야만 저런 논리가 가능하고, 또 하나의 논리가 뭐예요? 우주를 구조화하거나 패턴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주를 구조화하거나 패턴화해야 되는데, 우주라고 그러지 말고 세계라고 그러죠. 세계가 구조화되었다. 이 구조화된 세계 안에서 운동 변화가 패턴화된다. 제가 이 법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패턴화라고 말을 쓰는데, 동양적인 사회에서는 법칙이라는 개념은 없죠. 법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닫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과학적 용어이고,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한 흐름이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패턴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마 사키라라는 일본의 학자가 중국의 과학사상이라는 책에서 중국은 법칙이라는 것이 없다. 법칙이라는 것이 없고 변화를 패턴화해서 파악한다라고 이 양반이 거꾸 법칙이란 말을 부정하는데, 그래서 패턴화있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1월기 역설이 논쟁이 좀 있어요. 1월기 역설이 설문회자에서 먼저 나왔냐, 주역 참동계에서 먼저 나왔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신 선생이 대답할 말이 있지. 뭐가 먼저야? 그때 책 써진 거는 선문에다가 먼저 써지긴 써졌죠. 근데 이게 뭐 참동계가 먼저겠죠. 그렇죠. 그 설문회자가 책명을 참동계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동계에서 나와서 허신이 이걸 설문회자에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다 내용이 위백양이 쓴 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있던 거를 이제 위백양이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군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뭔 얘기했냐면, 지역 참동계가 언제 쓰여졌냐를 가지고 논쟁이 발생했는데, 그 논쟁은 서양놈들이 먼저 제기했다. 서양놈들이 제기했는데 그 서양놈들의 문제 제기를 중국 내부의 학자들이 받아서 따라가더라. 그런데 다른 일군의 학자들이 그거를 사상적, 한나라 시대의 사상적 흐름으로 그걸 반박하더라. 됐죠?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쟁은 저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동계는 세 사람의 저자가 있다라고 말해지는데, 이 사람들의 이 신상 명세서가 서문이나 이런 데 제대로 이렇게 쓰여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동계라는 책은 중국의 역사에서 정사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책의 서목을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당서 구장서에 와서야 이 책의 이름이 국가기록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5대 후초계 팽효라는 사람이 주역 참동계
분장통진이라는 책을 지어서 참동계를 90개의 챕터로 만들고 정기가라는 편을 하나 나누었다. 옛날에 이런 것이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팽효의 추역 참동계 분장통진이가 최초로 챕터를 나눈 책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주이나 진치어나 사구전서 또는 명청시대의 주석가들이 팽효의 이러한 편장 체제를 따르고 이 책을 가장 앞선 시대의 주석책, 해석책이라고 평가하더라. 그런데 이 팽효가 서문에서 이 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기록이 엉터리라서 이후에 많은 논란을 촉발시켰다. 팽효는 이백양이 누구에게 사사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다만 위백양이 고문용효병을 얻어서 주역을 요약하였고 그걸 가지고 참동계 3편을 편찬하고 이후에 위백양이 보색 유탈이라는 한 편을 보충해 넣어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본다. 자, 여기서 이제 고문용호경이라고 나와요. 이게 최초의 주역참동계 원본입니다. 주역참동계 원본이고 이 책의 내용을 보완해서 책명이 나중에 주역참동계로 바뀌어요. 이게 최초의 원텍스트입니다. 원텍스트가 고문용호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백양은 참동계를 청주의 서종사에게 보여주었다. 서종사는 이름을 숨기고 추측했다. 동안시대 한제 때 위백양은 또 같은 군의 순우수통에게 이 책을 전했다. 그래서 세상에 유행했다. 이게 팽효가 서문에 쓴 내용이에요. 순서가. 이 팽효가 서문에 이 책의 전수 과정을 위백양, 서종사, 순우수통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전수를 위백양, 서종사, 순우수통 이렇게 전수했어요. 라고 이제 팽효가 썼어요. 이 말이 논쟁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전수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내용은 신선전의 내용과도 다르고 또 갈홍의 포박자의 내용과도 달라요. 그런데 팽효라는 사람이 챕터를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챕터를 나누었기 때문에 주의나 이런 사람이 이 챕터 나눈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정설로 계속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그쪽입니다. 근데 도교 내부의 자료들이 이제 보면 도홍경은 역참등계를 이용해서 환제 때 상우의 순우수통이 청주 서종사에게 전수했다 라고 말합니다. 도홍경은 도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도홍경은 도교사에서 도교 경전의 체제나 편집을 이 양반이 한번 해요. 도홍경 당시 자신이. 그러고 나서 도교의 경전들의 시대나 체제들이 정리가 돼요. 이 말은 도홍경은 도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그 경학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사서라고 말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 책의 이거는 누구 거고 이거 언제 거고 이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걸 뭐라고 그래 경학과
경악과 수준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상우의 순우통이 청주의 서종사에게 전했다. 갑니다. 다시 순우통이 이렇게 전했다 이 말이잖아요. 도홍경의 얘기, 도홍경의 얘기고 이건 팽효의 얘기예요. 그럼 다시 도홍경이 시대적 팽효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가석은 도홍경의 말은 참동계의 구수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참동교의 옛날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서 나온 것 따라서 팽효의 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학사 나옵니다. 진국부는 팽효의 주역 참동계 분장 통진이가 최초의 주석이 아니다. 도장 속에 두 종류의 당나라 시대 때 주석본이 있다. 그걸 가지고 고정했는데 음장생의 가탁한 주역 참동계 주, 용자호 무명시의 주역 참동계 주. 이 두 책이 팽효보다 앞선 책이고 앞선 주석이다. 이들 책 중에서 주역 참동계 음장생 주는 당대 사람의 주석이다. 동한 시대 인물인 음장생의 이름에 가탁해서 주석을 한 것이다. 이 책은 이순풍보다 조금 앞서거나 조금 늦은 시기의 책이다라고 고정을 해요. 이순풍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 당대 사람입니다. 용자오 주역 참동의 무명시주는 이 책에서 사용된 여러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을 보니까 뭐 수공 2년, 개원 말년, 근원 원년, 3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따르면 이게 다 당나라 시대 때 연호이거나 당나라 시대 때 역사적 연호 때문에 팽효라는 사람보다는 당나라 시대 이전에 이미 주역 참동계에 대한 두 종류의 주석본이 있다. 그 다음에 맹래창은 진국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고정해서 지금 전해지는 26종의 주석과 당송시대의 연단 자료를 검토해서 진국부 주장이 맞다라고 확인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팽효의 서문에 말한 내용은 부정되고 당대 주석본의 저자를 가지고 음장생의 주역 참동계 서문에 따라 보면 참동계는 고용호상경인데 고용호상경 이게 원래 이름이고 서진맥에서 나왔다. 자, 서진인 서종사에서 나왔고 이후에 위백양이 여기다가 이 고용호경에다가 뭘 더 붙였다고 그랬어요? 오상류를 더 붙이고 그 다음에 참동계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참동계가 됐어요. 참동계가 됐고 이걸 갖다가 순수통에게 보냈는데 순수통이 세 권으로 해서 됐다. 그렇게 음장생 주석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참동계 주석은 동한시기 학자 우번이 주석한 책이다. 난 이 우번을 어느 시기 사람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 우번이 뭐 해요? 뭐 하다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우번이 뭐 하다는 게 아니라 164에서 233년까지 살았어. 우번이 AD
163, 233 까지 살았어. 근데 한나라가 망한 게 언제라? 200년이잖아. 그죠? 한나라 200년에 망. 그럼 이 사람이 평생은 한나라 살았는데, 산 거는 한나라 시대에 살았는데. 활동을 했을 때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 먹고서 공부하면서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한나라 사람인데, 이걸 보면 오나라 사람인데, 네. 오나라. 그럼 오나라로 봐야 돼, 한나라로 봐야 돼. 나 맨날 이게 그래. 어쩌면 좋아. 어디에서 재직해서 썼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우본이 한나라 때 살 때는 우본의 역학과 관련된 중국 책들을 보면 우본이 역학에서 최고의 스승이라서 어마어마한 제자가 몰려 있었다고 한나라 때 그런다고. 그때 썼으면 그때 한나라로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한나라 사람이야, 오나라 사람이야. 이 책마다 뭐 양대 걸쳤다고 해야죠. 이게 헷갈려, 늘상. 그래서 나는 한나라 사람이 후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 후한이라고 보통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다른 사람들 아니, 어쨌든. 죽었을 때. 아니, 중국 책에서 후한이라고 쓰는 책도 많아. 호환 동안 사람으로 표현하라. 그봐, 동안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나. 근데 이 책은 사라졌어요. 우건이 주석한 책. 근데 우건이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냐면 주역사나 주역 철학사를 보면 우건은 동안시대의 최고의 역학자로서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우건 밑에 있었다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우건이 역을 주장합니다. 계속. 이를 위역설을 정설로 우건이 주장해내요. 그럼 이제 우건은 기본적으로 주역 참동계 논리에 따라서 역을 본다는 뜻이에요.